안녕하세요. 저는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을 취미로 하는 부경대학교에 재학 중인 25살 이선홍이라고 합니다. 단지는 2년하고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스케이트보드를 한번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군대 전역하고 난 다음에 친구의 친한 동생이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을 취미로 한다 해서 그 친구를 통해 지금까지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이 제 취미가 된 것 같습니다. 보드는 데크, 트럭, 휠, 베어링 이렇게 4가지 종류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 저의 데크는 워킹 어썸사의 8.25 데크를 사용하고 있고요. 트럭의 경우에는 벤처 하이 트럭 사용하고 있고 휠은 스피파이어의 51mm 휠을 사용하고 있고 베어링은 본즈 베어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럭은 로우 트럭이랑 하이 트럭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둘 다 개인적으로 사용해 봤을 때 로우 트럭보다는 하이 트럭을 사용했을 때 팝을 더 쉽게 잘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이 트럭으로 한번 바꿨었고 데크 사이즈도 원래는 8.125를 사용했었는데 사이즈가 큰 게 랜딩할 때도 좀 더 안정감이 있다 생각해서 8.25가 저한테 딱 맞는 보드 데크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뚱신이라고 쉐입이 얄쌍하지 않고 약간 뚱뚱한 신발을 대개로 보드화로 알고 계실 텐데 저는 뚱신보다는 발에 잘 감기는, 발의 감각이 좀 더 잘 오는 그런 신발을 선호하는 것 같아서 컨버스사의 AS1 프로를 지금 3켤레째 다른 색깔로 사 신고 있습니다. 한번 타기 시작하면은 보통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타는 것 같은데 보드가 아무래도 체력 소모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서 간간히 앉아서 쉬면서 이야기도 좀 하다가 서로 필름밍 해주면서 타면은 그 정도 시간이 한 번 탈 때 드는 것 같습니다. 횟수는 보통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타는 것 같고 많이 타는 주는 그 이상 적게 타는 주는 그 이하로 변칙적으로 타는 것 같은데 아마 이거는 보드가 날씨의 영향을 받고 또 부상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했을 때 오는 성취감이나 희열 같은 게 엄청 크다고 생각돼서 그것이 가장 큰 보드의 장점이라 생각하고 보드 문화 자체가 정답이 없고 자유롭다 그런 것 같아요. 보드를 타는 사람들은 다 뭔가 자유로워 보이고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보드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드의 단점을 또 말하자면은 성취를 얻기 전까지 엄청 많은 시행착오 시간 그리고 연습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보드의 단점이지만 자기가 원하는 트릭을 하나 성공했을 때 단점이 이제 장점이 되는 순간이 있다고 생각해서 단점은 사소하다 생각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플랫 트릭은 프론사이드 팝 샤빗이라고 샤빗이 이렇게 한번 돌리는 기술인데 뒷발로 팝을 넣어서 앞방향으로 보드를 돌린다고 해서 프론사이드 팝샤빗이라고 불리는 기술이 있는데 랜딩했을 때 희열이 좀 다른 느낌이 들어서 연습 중에 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트릭이고 시그니처 트릭으로 가꾸고 싶은 기술이 프론사이드 팝샤빗입니다. 렛치 트릭 중에 제가 좋아하는 트릭은 50-50 그라인드라고 렛치에다가 트럭을 2개 다 걸고 빠져나가는 트릭이 있는데 그라인드류 기술 자체들이 트럭을 렛치에 이렇게 끌면서 가는 트릭들인데 트럭과 렛치가 만나서 내는 소리가 정말 좋다 생각해서 제가 좋아하는 기술은 50-50 그라인드입니다. 팝스핀이라고 창원에 있는 스케이터들이 만드는 비디오가 있는데요. 영상미가 엄청 좋고 워낙 다들 잘 타시는 친구들이 나와서 저도 동기부여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팝스핀 영상 추천드립니다. 1년 전쯤에 파리로 교환학생을 한번 갔었는데 그때도 이제 보드를 제가 챙겨가서 보드 스팟이나 유명 관광지 같은 데서 보드를 몇 번 탔었는데 보드를 탐으로써 또 파리에 있는 보드 친구가 생기기도 했고 파리 현지 친구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이제 간단히 맥주도 한 캔씩 하고 얘기 나눴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좌절이란 감정은 엄청 자주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잘 하던 트릭조차 안 되는 날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잘 안 될 때, 그럴 때는 정말 큰 좌절을 겪는데, 그래도 일단은 꾸준히 안 되는 날은 그냥 오늘 잘 안 타지는구나, 오늘 말고 내일 타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다음 주에 타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가지면서 꾸준히 끈기 있게 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워낙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에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중요한 게 어떤 트릭을 성공하더라도 되게 깔끔하고 결점 없는 그런 트릭이 가장 멋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를 연습하더라도 꾸준히 깔끔하게 계속 연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트릭을 연습하는데 시간을 많이 쏟지 않고 노력을 좀 덜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통 칭하는 말인 것 같은데, 이게 또 초보랑 포저는 차이가 있는 게, 보드를 못하는 처음 접하는 초보자들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한테 보여줬을 때 조금 못한다 싶어지면은 저 사람 포저네? 솔직히 말해서 실제로 잘 없었던 것 같고, 웬만한 보더들도 포저란 단어를 쉽사리 남한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드를 꾸준히 탄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대단하고 이미 노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섣불리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때 동안 다행히 큰 부상 없이 잘 타고 있었고, 가끔 보드를 무리하게 타고 난 다음 날에는 무릎이 좀 아픈 날이 있고 발목이 아픈 날이 있고, 간간히 이제 발목 접질림 정도 겪어봤는데, 발목을 접지르게 되면은 아픈 것도 아픈 건데 보드를 타는데 또 지장이 생겨서 적게는 1주에서 길게는 2주 정도 쉬는 기간이 생기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완전히 괜찮아지지 않을 경우도 있고 꽤나 오래 가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접질리는 부상을 제일 기피하고 있습니다. 플랫 트릭 중에서는 트랩 플립이라고 보드를 360도 회전하는 기술입니다. 이거는 보드를 타지 않으시는 분들도 보셨을 때 우와 소리가 나오는 트릭이지 않나 싶습니다. 되게 타고 싶었던 기술들 중 하나였고, 아직 완벽한 랜딩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도전해보면 제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트릭 중 하나입니다. 가장 먼저 목표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맨날 정문에서 타다 보니까 플랫 트릭들만 연습할 기회밖에 없었는데, 좀 궁리를 해가면서 펌박스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펌박스를 저희가 한번 만들었었는데 간수를 잘 하지 못해서 한번 잃어버리고, 이번이 두 번째로 만드는 건데, 처음 만들었을 때 생겼던 아쉬움 없이 좀 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펌박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또 목표로 하는 거는 아무래도 실력들을 조금씩 더 키워서 스케이트 비디오 촬영 같은 것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저희한테 연습량, 이미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트릭을 갈고 닦아서 영상을 찍고, 그리고 지금 연습하던 대로 다치지 않고 다들 열심히 성장해가면서 잘 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드를 계속 타면서도 항상 느끼지만, 취미를 갖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가 시간에나 빈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애정할 수 있는 그런 취미가 하나 정도 있는 거는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드를 타는 것이 이때 동안 가져봤던 취미 중에 가장 정이 많이 가는 취미인 것 같아서, 좀 더 열정 있게 계속해서 취미를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같이 탈 친구를 찾아라 라고 사실 제일 먼저 말해주고 싶어요. 저도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주변에 같이 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조차 없으면은 보드는 너무 혼자 타기는 너무 외로운 취미인 것 같습니다. 성공을 만약에 하더라도 주변에서 지켜봐 준 사람들이 있고 응원해 준 사람들이 있으면은 훨씬 쉽게 트릭을 성공할 수 있고 재미가 있게 타는 방법이라 생각해서, 같이 탈 사람을 구하는 것을 제일 주된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같이 탈 친구가 없더라도 어떤 지역에서나 로컬 스팟들이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보드를 타고 있으면 분명 이제 몇몇 사람들이 먼저 와서 말을 걸어주고 보드를 대충 어떻게 타는지 알려줄 거라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을 받았던 적이 많기 때문에 막 부담이나 그런 걸 안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드는 제조 과정에서 불로 일단 먼저 국을 끓여야 되는데 스케이트보드도 똑같이 저는 열정이 없으면 쉽게 질려버리고 취미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드를 타는 과정에서 충분히 열정이 식을 경우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물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불을 꺼트리지 않고 약불이더라도 그 말인즉 열정이 식어서 덜해지더라도 그래도 그 열정이 있으면은 언젠가 또 다시 끌어오르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해서 보드를 또 국밥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보드는 국밥이다.